안 하신 분도 계세요? 그러면 유산화 제품에 대한 경험도 없으세요?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은 어서 오세요. 저는 수원에서 사업하는 김윤영입니다. 좀 추운 날 치질이 걸리면 안 되니까 방석 잘 깔고 앉으시고요. 자, 저는 어쨌든 유산화 제품도 이제 뭐 영양제는 아무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계신 거죠. 근데 대부분 보면 유산화 처음에 소개 우리 어떻게 받아요? 영양제. 왜 영양제를 먹어야 하나부터 이야기를 하고 듣고 영양제에 대한 경험을 하면서 제품이 화장품이 하나 한 개씩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쉬운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고. 왜냐하면 우리 피부도 우리의 몸, 세포죠, 세포.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입으로만 먹는 게 다가 아니에요. 피부가 먹는 영양도 우리 건강과 굉장히 밀접하다라는 거를 오늘 여러분들이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보면 우리가 부모님이 이름 지어줄 때 제비뽑기에서 아무거나 딱 뽑아가지고 이거 네 이름, 이거 제 이름 이렇게 안 짓죠. 이름 하나에도 다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아주 성심성의껏 지어요. 그것처럼 이름이 있고 그 뜻이 있습니다. 바로 이 셀라비브는 뜻이 셀, 세포, 그리고 얼라이브는 생기 있게 하다. 그래서 세포를 생기 있게 하다, 밝혀주다, 탱탱하게 하다, 젊게 해준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인 강의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영상 우선 같이 볼게요. 요즘에 이제 환경 호르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환경 호르몬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생기는 질병과 사망 4분의 1이 영향을 받는다는 건 정말 놀랍습니다. 오 박사님. 그럼요. 놀랍죠. 여러분들 자동차 매연, 배기가스, 공장 폐수, 뭐 연기 이런 것만 이제 생각하시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저 앞에 나와 있는 플라스틱 용기, 과자 봉지, 스티로폼, 그다음에 피자, 그다음에 햄버거 싸는 용기, 배달 용기 이런 데 다 들어있는 석유화학 물질, 요걸 환경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사실 화학 물질인데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의 진짜 호르몬들을 일을 못하도록 교란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놈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아픕니다. 환경 호르몬은 이 독성 물질이기도 하고 발암 물질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자들한테는 유방암 자궁암, 남자한테는 전립선암, 이거 아주 확실하게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왜냐하면 이 환경 물질, 환경 호르몬이 생리는 데가 여성 호르몬과 비슷하게 화학 구조식이 여성 호르몬과 비슷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면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의 역할을 살짝 비틀어버립니다. 여성들한테서는 아주 어릴 때에는 성조숙증 한 20대 정도 되면은 생리통을 너무 심하게 하는 자궁 내막증 이런 걸 유발할 수도 있고, 여기는 불임이라든지 유방암, 자궁암을 유발해요. 남성들은 또 정자 숫자가 확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용신형한테 나타나고 있는 여성형 유방 이런 것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고 다른 것도 지금 생기고 비가 거의 다 맞아요. 네, 정말 인기 있는 건강 프로죠. 자, 저기에 나오는 것 같은 저런 음식, 저런 용기 섭취 안 하신 분 다 자주 먹는 것들이죠. 우리 오늘 분명히 오늘 하루 한 잔 정도는 저런 플라스틱 통이나 종이컵에 들어가 있는 커피 아마 드셨을 거예요. 근데 저게 매일같이 시간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 저런 여성 호르몬으로 몸에서 착각을 해서 질병의 상황을 만들 수 있다. 특히 여기 계신 이제 남자분들은 정자수 감소, 그리고 유방현 가슴, 그리고 탈모, 그죠? 실추. 어서 오십시오. 자,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라라고 계속 경고를 해요.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이라고 해서 이게 여자한테만 있는 호르몬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몸속에서 착각해서 계속해서 저렇게 쌓여가는데 저게 일반 우리가 실생활에서 주로 일어나는 것들이다. 이것만으로도 우리의 몸은 굉장히 고달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피부에 관련돼서는 또 어떤 고달픔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할 때마다 자주 사용하는 목욕용품 그리고 화장품들이 경피독을 일으킨다는데 이 경피독이 대체 뭘까요?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치약으로 이를 닦고 폼클렌징으로 세수를 합니다. 그리고 샴푸로 머리를 감고 뻣뻣해진 머리카락을 린스로 코팅해줍니다. 바디 클렌징으로 풍성한 거품을 내서 몸을 씻고요. 또 건조함을 방지하기 위해 바디로션을 계속 바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무수히 많은 화학물질을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화장품이나 샴푸, 린스 등의 성분이 피부를 통해 흡수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속에 함유된 유해 화학물질 또한 체내 고스란히 쌓이게 됩니다. 이것을 경피독이라고 하는데요. 소량이니까 괜찮겠지, 금방 물로 헹궈내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그 영향력은 훨씬 더 큽니다. 입으로 들어오는 식품 유해 물질과 호흡을 통해 흡수되는 담배 연기들은 체내에서 분해돼서 90% 이상이 체외로 배출됩니다. 하지만 경피, 즉 피부로 흡수된 독성 물질은 혈관이나 림프선을 통해서 뇌, 내장, 지방 등에 직접 쌓이기 때문에 체외로 배출되는 양은 10% 미만이라고 하네요. 또 화학물질은 입자가 작아서 피부에 아주 쉽게 흡수되고 축적됩니다. 게다가 욕실에서 사용하는 경우 온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흡수율이 10배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밀접한 이 화학물질 아예 안 쓸 수는 없습니다. 방법은 바로 똑똑한 제품을 고르는 겁니다. 네, 똑똑한 제품을 고르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똑똑한 제품을 고르긴 골라야 되는데 잘은 모르겠고 조심은 하고 싶고, 그래서 아침에 치약 대신 소금물로 렌즈를 한다거나 일반 폼클렌징 세안제를 대신해서 뭐 청포물로 머리를 감고 그리고 쌀뜨물로 뭐 세안을 한다거나, 혹시나 난 건강 염려증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시는 분 없죠. 전반적인 분위기가 낮에 비해서 굉장히 차분한 거는 그죠? 자, 어찌 됐든 간에 그러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편리하고 그리고 딱 썼을 때 느낌적으로 좋은 제품들이 너무나 넘쳐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하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아기였을 때부터 계속 오랜 시간 여러 가지의 제품을 사용하면서 경피를 통해서 몸 안에 독을 계속해서 축적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회생활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뭐 부부생활 하다가도 싸움이 나고 많은 자잘한 스트레스들, 그리고 아까처럼 환경 호르몬에 노출이 되는 다양한 어떤 식습관, 식생활들을 통해서 내 몸이 예전처럼 건강하지는 않은 상태죠. 그 상태에서 저 경피독이 어느 순간 빵 터지게 되면 큰 질병에 걸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계속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제품 하나하나를 따져봤을 때에는 저렇게 경피독까지 얘기할 만큼의 양은 아니다라는 거, 법적으로 이 정도 써도 돼 라고 다 허락을 받았지만 한 가지의 제품이 아니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여러 가지의 제품, 몸, 머리, 화장품 등등 많은 것들,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세제들, 그게 다 피부를 통해서 흡수가 되는 게 오래 장시간 동안 쌓인다라는 거. 똑같이 계곡에서 놀아도 누구는 감기 걸리고 누구는 안 걸리고 건강에 대한 차이죠. 그것처럼 약한 사람은 저런 질병에 빨리 노출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경구나 경기는 입을 통해서 혹은 어떤 호흡을 통해서 들어오는 독,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담배 연기나 뭐 등등등등은 90% 이상 해독이 돼서 배출이 되지만 이라고 하면 담배는 90% 이상 배출이 되니까 팍 펴내야 된다 하면 또 안 돼요. 그죠? 하지만 어찌됐든 90% 이상이 너무나 다행스럽게 배출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무서운 건 경피독은 단 10%만 배출이 되고 90%는 나도 모르게 내 장기들에, 내 혈액내, 내 지방내 계속해서 꾸준히 축적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금통에 돈이 쌓여가는 거는 너무나 행복한 일이지만 내 몸속에 독을 쌓아가는 거는 곧 5년, 10년, 어쩌면 20년 후에는 불행한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를 영상 2개를 통해 보여드렸습니다. 이거는 독 90%, 10% 이 차이점이고요. 혹시 PPT가 너무나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저녁 로맨틱 춘천 알테이스 담당하시는 분에게 달라고 하시면 공유가 됩니다. 자, 그래서 당신의 화장대는 안전하냐? 라는 거를 먼저 한번 점검을 해보자고요. 보면 방부제는 어떠한 물건의 성질이 변하지 않게끔 방부 역할을 해주는 거죠. 우리가 방부미모, 방부제, 미인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것처럼 미모가 변하지 않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어떠한 성분을 만들고 제품을 만들고 유통을 시키면 우리가 3일 내에, 5일 내에, 일주일 내에 그거를 다 판매시킬 수는 없죠. 그 기간 안에 사용할 수 있는 물건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유통 기간 내에 그리고 어떤 기간 내에 오래
오래 두고 잘 사용하라고 성질 변하지 말라고 넣는 게 바로 방부제잖아요. 근데 저 중에 파라벤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여성 호르몬과 굉장히 유사하다. 그래서 내 몸에서 제가 여성 호르몬인 줄 알고 몸에 축적시킨다. 그런데 결국에는 화학적인 성분으로서 내 몸에 들어가서 어떤 질병의 상황을 만든다. 그래서 암이나 특히나 유방, 자궁암 쪽에서 99.9%의 파라벤 성분이 검출이 됐다라는 뉴스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파라벤은 좋지 않은 거야라는 걸 사람들이 이미 많이 알아요. 그래서 파라벤 없는 것들을 많이 쓴다라는 거. 그래서 대체된 게 많이 보면 페녹시 에탄올이라고 써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저 아이도 FDA로부터 계속 이제 보고가 올라오는 것들이 뭐냐면 신경계 이상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신경계 질환에 이상이 오면 굉장히 무서운 질병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페녹시 에탄올도 요즘은 사람들이 많이 골라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해서 대체된 게 헥산디올 혹은 헥산디올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저 성분인데 쟤는 방부 역할을 하기는 하는데 굉장히 미비하다. 그래서 방부제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 있으면 제품에 무파라벤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품 골랐을 때 이건 무파라벤이다 하고 냉큼 짓는 게 아니라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잘자잘한 접수들이 있지만 아직 파라벤처럼 빵 터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리 예방해서 안 쓰는 걸 좀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인공색소나 향료. 우리가 인공색소는 안 쓸래야 좀 안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립스틱, 메이크업 제품들. 우리가 어디 특별한 날 어딘가를 가는데 옷을 막 다 차려입고 얼굴은 새 걸로 나간다라는 건 상상하기도 싫죠. 그리고 립스틱을 안 바르면 이제는 어느덧 아파 보이는 그런 나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우리 여기 장현이 다현님을 보고 어디 아프시냐고 그런데 갑자기 입술이 빨개져서 나타났는데 쌩쌩해 보이는 거야. 이처럼 서글프지만 입술에 핏기가 사라지는 그런 날이 오죠. 그래서 우리가 꾸밈용으로 그리고 예의용으로 저 메이크업을 하게 됩니다. 또 뭐가 대표적이냐면 여러분들 주변에 화장품 팔죠. 화장품 뚜껑 딱 열어보면 누리끼리한 크림, 로션 본 적 있으실 거예요. 홍삼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티내려고 황색 색소를 쓰죠. 그리고 얘는 자연에서 태어난 화장품이다라고 하면은 청색, 연두색 약간 빛나는 그런 것들이 쓸데없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결국에는 다 몸에 쌓여가는 알러지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색소인 거죠. 근데 저 색소는 식용색소예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마카롱이나 이런 색깔들을 많이 내는 것들. 그래서 자연적으로 잘 만들어진 색소들이 또 요즘에는 건강 생각한다고 많이 나왔지만 화장품에 들어가는 거는 거의 화학적인 거다. 그래서 피했으면 좋겠고요. 저 피존은 향수, 피존, 세제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런 것들도 오랜 시간 계속 향에 노출이 되면 익숙해져서 괜찮지만 우리가 일례로 일주일 동안 외부 음식 차단하고 몸을 한번 싹 청소하는 비움 프로그램이 있죠. 하고 나서 향 났잖아요. 머리 아파요. 진짜 두통이 와서 저 피존이나 내가 평상시에 쓰던 대로 똑같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향이 내 몸에서 딱 거부 반응을 느끼는 거를 확 느끼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일주일 비움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느낌이 뭔지. 그런데 저런 인공향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경계 쪽에 이제 이상을 줄 수도 있고 구토나 어떤 알러지 반응이나 어떤 또 뭘까요? 두통을 장기적으로 유발시킬 수 있는 물질이 되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무슨 샤넬 로고파이브 뭐 이런 향수에 코를 24시간 박고 있으라고 하면 못해요. 할 수가 없어. 잠깐은 좋겠지만. 하지만 정말 식물에서 추출한 제대로 된 오일에 코를 그렇게 박고 있으라고 하잖아요. 몸이 릴렉스 되면서 내가 편안함을 느껴요. 그게 차이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리콘 오일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미네랄 오일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미네랄 성분이 가득하구나, 좋은 거구나가 아니라 저 이름이 그냥 미네랄 오일이에요. 광물에서 추출한 성분이기 때문에. 근데 저 오일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저렴한 가격에 빨리 뭔가가 이렇게 윤기가 나거나 아니면은 부들부들하거나 이런 느낌을 순간적으로 빠르게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단점은 뭐냐면 우리 피부의 모공을 막아버린다는 거.
그런데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특히나 샴푸에 저런 미네랄 오일이 많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서 오세요. 네. 네. 샴푸나 린스나 우리 컨디셔너 같은 거 사용하고 나면 일반 제품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용하고 나면 머릿결이 부들부들해요. 내가 뭘 하지 않았는데. 그런 것에는 거의 미네랄 오일이 섞여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머릿결은 순간 좋아서 괜찮다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우리 이 두피, 여기 있는 모공에 있는 때를 다 빼주지도 못할 뿐더러 거기 위에 계속 얇게 모공을 막는 것들, 비닐을 계속 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모공이 숨을 못 쉬어. 그럼 결국에는 세포가 힘들어하다가 다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네랄 오일의 그 부드러움에 순간에 속아서 그렇게 드시면 안 돼요. 아니, 바르시면 안 돼요. 티라미수 맛있죠? 계속 먹으면 어떻게 돼요? 되게 침울하네요. 살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네랄 오일이라고 써있는 거 좀 피하셨으면 좋겠고요. 합성 계면 활성제는 거품 내는 거예요, 거품. 그런데 저 합성 계면 활성제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치약, 주방 세제, 그리고 뭐 샴푸, 그리고 뭐 빨래 세제가 되나요? 그렇게 거품을 내는 것들에 들어가는 성분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합성 계면 활성제 중에서도 저 설페이트라고 끝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특히나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장기 안에 머물러서 5일 정도 머물렀다가 혈관에 타고 우리 몸을 싹 돌아요. 그래서 어디에 가서 어떤 이상신호를 보낼지 모르는 성분이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하는 대표적인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합성 계면 활성제는 물과 기름을 분리시켜서 깨끗하게 세척하는 목적이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치약 항상 짜서 쓰죠. 근데 그 치약 대신 칫솔에다가 주방 세제를 짜준 다음에 양치하라 그러면 안 하죠. 근데 똑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 향이 다르고 그냥 어디에 쓰이냐, 쓰임새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는 거지 결국엔 같다. 그래서 합성 계면 활성제, 특히 설페이트 너무나 조심해야 하는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건강한 피부와 노화된 피부 딱 나오죠. 이제 우리가 오늘은 이제 피부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으니까, 자, 건강한 피부는 표피가 저렇게 판판해요. 옆에 있는 거는 노화된 피부. 표피 자체가 좀 다르죠. 굴곡이셨죠. 표피, 진짜 피부, 진피, 그리고 피하 조직 이렇게 크게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부는 저 표피 우리가 피부 좋다, 광난다, 예쁘다 하는 거는 저 표피 상태를 보고서 1차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진피 좀 보자. 이것도 말 못하잖아. 그죠? 표피인 거야, 표피. 근데 저 표피를 이루고 있는 건 각질과 세라마이드가 주 성분이다. 특히 저 세라마이드가 표피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거예요. 뭐냐면 각질은 너무 과하게 다 벗겨내도 피부가 굉장히 보호막을 잃어버린 거기 때문에 스스로를 못 지켜냅니다. 그래서 적당한 각질 사이사이에 저 세라마이드라는 성분이 벽돌의 시멘트 역할처럼 저 표피를 단단하게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진짜 피부 속에 있는 수분들, 영양들이 밖으로 날아가지 못하게끔 방화벽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표피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핫한 키워드가 피부 장벽, 피부 건강 중에서도 장벽에 대한 게 되게 핫해요. 결국에 피부가 홍조기가 많이 뜬다거나 아니면 화장을 했는데 자꾸 밀린다거나 아니면 건조성이 심하다거나 가려움이 있다거나 트러블이 자꾸 올라온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일단 내 표피, 피부 장벽이 무너졌구나. 저기 밸런스가 맛이 같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방법이 없느냐? 있죠. 그건 뒤에서. 자, 그리고 나서 진짜 피부. 진짜 피부는 우리가 많이 알죠.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쟤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이렇게 사슬 모양으로 계속 이렇게 엉켜져 있어요. 그리고 그 빈 공간을 히알루론산이라는 애가 꽉 채워주는 역할을 해요. 그렇게 됐을 때 콜라겐도 탱탱하게, 엘라스틴도 탱탱하게, 히알루론산은 본인의 몸에 1000배에 달하는 수분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예요? 아까 표피에서는 수분이 밖으로 못 날아가게 막아주고 밑에서 히알루론산은 수분을 당겨주고 결국엔 수분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물 잘 마셔야 된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내가 커피 마시고
마시고 또 녹차 마시고 또 오늘은 뭐 커피 너무 많이 마셨으니까 또 무슨 뭐 허브차 마시고 근데 그런 것들이 수분의 역할을 할 수는 없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생수나 보리차 이런 것들이 내 몸에서 수분으로 그대로 인지가 되고 혹은 유산화에서 판매하고 있는 전해질 음료, 핑크색 미네랄 음료를 드시게 되면 수분 흡수가 빠르게 되겠죠. 그래서 수분이 너무 필요하다. 근데 나는 물 먹는 게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욕조에 물 받아놓고 물속에 사시면 돼요. 그게 더 쉬운지 물 마시는 게 더 쉬운지 쉬운 걸 선택해서 피부에 수분을 꽉꽉 채워주는 거를 항상 습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히터 틀고 차에서도 틀고 집에서도 틀고 이럴 때는 피부가 더 빨리 건조해진다라고 하는 건 수분이 증발된다라고 하는 거는 늙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분 정말 잘 챙겨주셔라. 그리고 저 세라마이드나 히알루론산, 콜라겐 먹는 것들 엄청 많이 나오고 있죠. 먹는 것도 뭐 중요하긴 하겠지만 먹는 것보다 피부 속으로 직접 가서 관여해서 쟤네들이 생기 있게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오늘 선택하는 데 있어서 예시가 하나 더 생긴 거죠. 같이 하면 더 좋죠. 자, 그렇게 해서 탄생이 된 게 바로 저 하얀 머리 닥터 마이론 렌츠 박사에 의해서 10년 동안 연구가 돼서 탄생된 바로 이 제품들입니다. 이 제품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연구원들이 계속해서 연구한 거예요. 뭘? 1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많은 화장품들을 사람들이 썼을 테고 그 화장품을 쓰면서 어떤 결과치가 있었을 테고 환경도 많이 변화가 됐겠죠. 그때마다 오는 반응들 그런 빅데이터를 다 만들어서 제품을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사람들의 피부가 예전보다 너무 약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 남성분들 화장품만 해도 되게 독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아빠 화장품 보면 냄새 엄청 세고 그 나홀로 집에서 지금 딱 크리스마스죠. 딱 하면 쓰러져서 소리 지르는 장면이 나오죠. 하지만 지금 남성들의 화장품은 독하지 않아요. 그리고 남자, 여자 딱히 가려지지 않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남성들의 피부도 굉장히 이런 어떤 면도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약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똑같은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면서 그렇게 지쳐가는 그 피부에 어떻게 하면 더 활력을 줄 수 있을까? 7시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을 연구한 거다. 그래서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거예요. 자, 가장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인셀리전스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특허받은 기술력이죠. 이거는 우리 유산화에 먹는 영양제에도 들어가 있는 기술력이지만 화장품에도 이 기술력을 넣었어요. 얘는 뭐냐면 아까 진짜 피부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진짜 피부에 이 아이들이 흡수가 돼서 그 히알루론산, 콜라겐, 엘라스틴이 원래 해야 하는 역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자꾸 노화로 인해서 본연의 역할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것들을 들어서 그냥 깨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조금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짙은 분들은 펩타이드 들어있는 화장품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 펩타이드가 뭔가 해서 봤더니 그거더라고요. 직접적인 영양 성분은 아니지만 이것들을 더 활성화시켜줄 수 있게끔 돕는 역할을 하는 부스터 역할인 거죠. 그래서 안티에이징에 굉장히 뛰어난 효과가 있다는 거. 그리고 다음은 이제 올리볼이라고 해서 보면 올리브, 수박, 사과, 렌즈콩에서 추출한 성분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올리볼이라는 단어 자체는 유산화에서 특허받으면서 새롭게 만든 언어인 거예요. 없는 단어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아까 진짜 피부 위에 표피, 피부의 방어 역할을 하는 그 표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올리볼 기술력이구나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보호막의 수분을 충분히 가둬주고 유해한 것들이 내 피부를 공격하려고 할 때 최전방에서 싸워줄 수 있는 역할이 바로 올리볼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제품을 이제 살펴볼 건데 제품 하나하나에 대한 어떤 뭐 성분 뭐 이런 거에 대한 강의가 오늘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전에도 제가 안내를 드렸지만 제품 하나하나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다 이러면 매주 화요일 11시에서 8번 출구 SI타워 우측으로 오시면 항상 제품에 대한 강의를 항상 합니다.
그게 나는 힘들다. 춘천에서 이동하기 너무 힘들어. 하면은 유튜브를 여시고요. 그리고 이거 구독과 좋아요를 해놓으시면 언제든 알람 설정을 통해서 좋은 강의들을 들을 수 있다는 점 안내해 드립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아침에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PT가 나오겠지만 피부가 정말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요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게 민망한 거 있잖아요. 내가 평생 들어보지 못할 칭찬을 누군가 하니까 민망한 거야. 먹어본 놈이 먹어봐야 이 맛인지 저 맛인지 알잖아요. 피부에 대한 칭찬을 못 받아본 놈이 좋다고 얘기를 하니까 되게 민망하고 오글거리고 막 창피하고. 근데 그렇게 만들어준 가장 큰 장본인이 바로 2단계. 그래서 제가 얘만 들으면 좀 흥분을 하고 무슨 진짜 하나라도 이렇게 좀 팔려고 온 사람처럼 되는 경향이 있는 게 정말 너무 좋아서 그래요. 이거는 써봐야지만 알아요. 그래서 뭐냐면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리무버예요. 리무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리무버는 메이크업 리무버라고 해서 화장을 지우는 역할에 충실한 그런 리무버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 리무버는 피부결 전체를 마사지 해줄 수 있는 굉장히 순한 타입의 리무버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사용을 하시다가 일반 시중에서 파는 리무버로 한번 얼굴 전체를 마사지 해보세요. 뒤집어져요. 난리 나요. 왜냐면 이 리무버를 가지고 한번 30초 내로 싹 닦고 마는 게 아니라 3분, 5분, 10분을 마사지 해도 피부가 되려 살아나지 자극을 입는다거나 망가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사용해 보셨으면 한다라는 거. 1단계 단계예요. 1단계. 그래서 뭐냐면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우리가 주말 같은데 외출 안 하고 그냥 집에만 있으면 세수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냥 물세안만 할 수도 있고 안 하다가 그냥 저녁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그래요? 어서 오세요. 아니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세수를 안 한다는 건 지금 뭐 저녁 다 드셨죠? 안 드셨어요? 아침에 세수를 안 한다는 건 똥 싸고 똥 안 닦는 것과도 같다 라고 제가 오전에 쉽게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피부가 잠을 자는 동안에 똥을 싸요. 노폐물 계속 재생을 하면서 모공 밖으로 계속 뿜어내요. 근데 제가 오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느끼는 게 이게 지역적인 어떤 특성도 있나 봐요. 우리 로맨틱 춘천은 로맨틱한 말로 제가 해야 되는데 용인에서는 똥 얘기하면 막 까르르면 난리가 나는데 좀 분위기가 다르네요. 죄송해요. 제가 수준을 못 맞추고 있는 것 같아서 전 수원에서 온 거라 경기도. 자, 그래서 리무버를 가지고 피부결을 싹 정리하면서 닦아줘야 하는데 중요한 건 이 압이 너무나 중요해요. 지금 여기 화장솜 스킨패드가 유산화에서 한번 일어나서 리더님 보여주세요. 자, 뒤로 해서 자, 예쁜 얼굴도 같이 저렇게 동그란 스킨패드를 함께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저 통 안에 이 리무버 한 통을 다 부으면 딱 맞아요. 그래서 아침에 스킨패드를 한 장 말고 2장 정도로 사용하시는 게 피부에 자극이 좀 덜하고 이렇게 롤링하기에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2장을 충분히 젖어 있는 걸로 피부를 마사지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저 마사지를 여유 있게 해주세요. 한 3분, 5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솜이 좀 마르는 것 같다 하면 리무버를 더 추가해서 또 마사지. 저 과정을 하다 보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얼굴에 라인이 바뀌고요. 이렇게 미세한 주름들, 팔자주름 같은 게 펴지는 효과를 분명히 느껴요. 그래서 무조건 이 2단계는 28일은 사용해봐라. 아침 저녁. 28일이 뭐예요? 내가 매일 5분 10분씩 꾸준히 아침 저녁만 하면요 한 3일 4일 만에도 확 달라지는 거 분명히 느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순하게 각질 제거를 얘를 통해서 해주는 거예요. 피부결 정리해주고 그리고 나서 젠틀 밀크 클렌저 얘는 유산균이 들어가 있어요. 유산균. 그래서 얘를 이 리무버로 해준 그 화장솜 위에다가 얘를 한 5번 정도 퍼뜨려요. 그래서 피부를 전체적으로 또 마사지를 해줍니다. 근데 리무버나 이 클렌징 로션을 쓸 때 빠르게 흡수가 된다라고 하는 건 내 피부 상태가 그만큼 건조한 경우예요. 그리고 따갑다라고 하신 분들은 피부 장벽이 이미 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하시면 돼요. 그럼 좋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밀크 클렌저를 가지고 이마 여기 T존이 밝아지면 사람이 좀 붓티가 나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주름들 계속해서 이 클렌징 시간만 한 10분 정도 잡고서 아침 저녁으로 반복해서 사용을 하시기를 꼭 권고드려요. 권장드려요. 더 확실한 얘기가 뭐가 있죠? 강추드려요. 강추. 그래서 얘는 유산화의 영양제 중에 대표적인 제품인 헬스팩인 거예요. 헬스팩이 기초 영양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밥 먹을 때 반찬 없이 밥 먹지 않죠. 그게 기초적인 영양을 최소한으로 채워주기 위해서 먹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내 피부의 가장 기초적인 거. 얘는 길을 열어주는 셀라 피부의 헬스팩인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해주고 나면 그 다음 영양들이 진짜 피부, 진피층까지 잘 들어갈 수 있게끔 얘가 안내해주는 그 첫 단계. 이게 코로나 이후로 이 단어가 그래도 똑똑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조금 더 그렇게 됐어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꼭 반복해서 사용을 해보시고 오늘 내가 얼굴 전체를 다 하고 싶진 않다. 손등이라도 꼭 체험을 해보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아침에 이렇게 성심성의껏 10분이라는 시간을 투자해서 싹 하고 나면 그 다음 토너, 퍼펙팅 토너라고 해서 자, 리더님 다시 한번 토너 들고 보여주세요. 이거요? 토너. 여기다가 제가 조금만 해주세요. 자, 저 회색병이 바로 퍼펙팅 토너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토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은 성분들이 죄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수분의 그런 스타일이고요. 미스트로도 사용이 가능한 그런 토너입니다. 그래서 피부를 세안하고 나서 피부결 정리 전문용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바이탈라이징 세럼이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회색이에요. 회색. 아까 전에 제가 인셀리전스라는 기술이요. 다 회색에 들어있구나 보시면 돼요. 또 올리볼이라고 해서 피부점, 장벽, 표피를 강화시켜주는 건 다 하늘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토너를 하고 나서는 이 세럼, 바이탈라이징 세럼이라고 해서 산자나무 오일이 가득 들어있는 제품이에요. 산자나무 오일은 정말 최악의 환경에서도 이겨내고 살아내는 그런 식물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추출한 이 오일에는 항산화 성분이 정말 가득하다라고 해서 이 제품을 쓰면 일명 뭐냐면 누가 뒤에 이렇게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세럼으로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세럼을 사용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얼굴이 좀 건조한 것 같아, 당기는 것 같아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당기는 게 아니라요. 이 피부 속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이 진피층에 있는 히알루론산, 콜라겐, 엘라스틴 얘네들한테 가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펌핑을 시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약간 지금 넉넉하게 앉아 계시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몸무게가 한 50kg씩 갑자기 급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앉아있는 이 자리가 서로가 비좁겠죠. 그것처럼 세포가 힘이 이렇게 다 쪼글쪼글 빠져있다가 이런 항산화제가 들어가는 영향을 줘요. 이렇게 되는 거지, 세포가. 그러니까 서로가 좁아. 그러니까 내가 느끼기에는 건조하고 당겨진다라고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럼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건조함이 느껴질 때에는 피부가 더 많이 목말라 하는 거니까 여러 번 더 발라주기를 강추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외출해야 되니까 자외선부터 내 피부 차단해야 되겠죠? 그때 사용하는 게 자, 선크림인데요. 있을까요? 네. 이것과 또 하나 또 있죠. 네.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어요. 데이 로션 그리고 데이 크림. 그래서 보면은 얘는 크림 타입이에요. 크림 타입이다라고 하는 건 좀 뻣뻣하다. 좀 텍스처가 꾸덕꾸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점점 꾸덕꾸덕해질수록 오일의 함량이 많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래서 완전히 수분이면 정말 물같이 수분인 거고 거기에 오일이 계속 들어갈 때마다 성질이 꾸덕꾸덕꾸덕 짚어내지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장품을 어떤 순서로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면 물에서부터 꾸덕한 순서로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데이 로션 같은 경우에는 내가 피부가 악건성이다, 많이 건조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타입을 쓰시면 돼요. 근데 내가 그냥 해. 그리고 좀 기름기가 많이 지성이 하시는 분들은 좀 가벼운 타입의 이 로션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은 흔들어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보면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죠. 그래서 그게 잘 섞여 있을 수 있게끔 어떤 성분들을 집어넣죠. 하지만 유산하는 건강을 생각하는 회사죠. 안 넣었어요. 그래서 흔들어서 써야지 그냥 쓰면 기름이 먼저 나온다거나 이렇게 분리돼서 나오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항상 흔들어서 쓰죠.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히타에 많이 노출이 되고 내가 피부가 약해질 환경에 많이 놓여 있을 때에는 섞어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내가 좀 광이 오늘 좀 나고 싶어 할 때는 로션의 비율을 더 많이 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얘가 굉장히 무슨 샘플처럼 생겼지만 조그만해. 잠시만요. 샘플처럼 생겼지만 엄청 오래 계속 나와요, 계속. 흔들어. 계속 나와. 나중에는 얘가 혼자서 지가 안에서 혼자 흔들리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럴 때는 가만히 냅다기를 들어. 요게 쌓여있던 거, 요게 쌓여있던 게 또 나와. 그러니까 얘는 그쵸? 경험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버리면 안 돼요. 버릴 거면 저한테 버리세요. 자, 그렇게 해서 하고 나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미스트를 경험하실 건데요. 저 꿀밤 미스트라고 해서 퍼펙팅 토너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식물성 오일만 섞은 오일 미스트를 사용을 하거든요. 뭐가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오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오일을 넣어서 저는 미스트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오일이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일부러 그러신 거잖아요. 맞죠? 이게 오일이에요. 98% 식물성 오일. 그래서 이 오일이랑 토너를 저 같은 경우에는 8대 2로 섞어요. 토너가 8, 오일이 2. 그렇게 해서 데이 로션을 다 바르고 나서 이 미스트를 한번 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건조시켜요. 그리고 나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팩트로 마무리를 하죠. 그러면 팩트가 피부에 굉장히 잘 밀착이 돼요. 그래서 하루 종일 들뜸이 없이 저는 오늘 오전에 그러고 와서 지금 중간에 닭갈비 같이 먹고 카페 가서 졸다가 지금 이렇게 온 거거든요. 그리고 화장을 한 번도 수정 화장을 저는 안 해요. 그게 답답해가지고. 근데 무너지지가 않는다라는 그만큼 밀착이 잘 되기 때문에 들뜸이 없어요. 자, 그렇게 하고 팩트. 가끔가다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그 트웨니스 팩트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녁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귀가해서 이제 세안하실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똑같아요. 대신 클렌징은 더 꼼꼼하게 해야겠죠. 내가 낮에 외출해서 많은 곳에 돌아다녔고 또 이렇게 묻어있는 게 더 많을 테니까 리무버 꼼꼼하게 일단 화장을 했으니까 한번 싹 지워주고 화장솜은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화장솜, 리무버가 묻어있는 화장솜으로 또 마사지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사지 할 때 빨리 리무버가 흡수가 된다 싶으면 리무버를 더 추가적으로 적셔주면서 마사지를 3분, 5분 해줘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에 똑같이 밀크 클렌저로 다시 마사지. 그리고 나서 얘를 조금 흡수시켜줘도 괜찮아요. 마지막으로 저녁에는 화장도 했으니까 폼 클렌저 세안을 하는 거예요. 이 폼 클렌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소량을 사용해도 거품이 엄청납니다. 합성 계면 활성제가 아니라 솥베리라는 식물 추출물이에요. 솥베리는 냄비에다가 놓고 이렇게 끓이면 거품이 막 일어나는 그런 식물 성분이거든요. 그런 자연에서 가지고 온 그런 천연의 합성 계면 활성제인 거죠. 그래서 이 제품을 가지고 거품을 손바닥에서 충분히 낸 다음에 손바닥이 피부에 느껴지지 않게 내 손바닥과 얼굴 사이에 거품이 막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바닥에 짜고 손이 안 움직이고 얼굴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머리까지 다 감는 경우 정말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얼굴에다 바르는 연구를 하죠. 머리에는 충분히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저희 스폰서님 같은 경우는 김고은 스폰서님의 남편분이 있어요. 그분 같은 경우 이거 가지고 이제 올인원 처음부터 발끝까지 사용을 하시는 데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몇 번이고 혼냈거든요. 근데 지금도 아직까지도 너무 좋아서 그 거품이 아까워서 도저히 그냥 씻어낼 수가 없다면서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많이 젊어지고 팽팽해지셨어요. 효과가 있는가 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자, 세안을 하고 나서는 이제 제가 이거는 제가 인스타에다가 어플을 좀 과하게 썼지만 그냥 봐주세요. 리무버 얘네들 어떻게 사용하는지 영상 올려놓을게요. 자, 아침에 저렇게 쓰고 저녁에 와서 화장 지우죠. 자, 저렇게 사용을 해라. 보면은 목도 바꿨죠. 목이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사람이 되게 붓티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리무버랑 이 밀크 클렌저 로션이 이렇게 묻어있는 그 상태가 촉촉한 상태예요. 버리지 말고 목, 쇄골 다 해주세요. 그리고 미스트 뿌릴 때에도 여기까지 뿌려서 해주시면 되게 진짜 사람이 박준혜 스포너님이 오늘 나타나는 이게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목만 쳐다봤거든요. 되게 사람이 있어 보여가지고. 그리고 목 관리는 목주름은 옅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목 관리는 되게 잘해줘야 한다. 근데 이거를 계속해서 같이 마사지를 해주잖아요. 연해지는 게 느껴져요. 제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 목주름이 확실히 연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미세한 주름을 위한 용도는 아니지만 내가 이거를 부드럽게 마사지 해줌으로써 그런 잔주름들이 이렇게 싹 다리미처럼 펴지는 효과를 반드시 느낄 수 있으니까 희망을 잃지 마세요. 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얘는 뭐냐면 스페셜 케어 1, 2라고 되어 있죠. 아까 저녁에 외출해서 세안하고 나서 평상시에는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내가 다음날 좀 약속이 있어. 어디 좀 중요한 모임이 있어. 할 때에는 스페셜 케어 1 혹은 2를 선택해서 하시라고 제가 PT에 넣은 거예요. 자, 1은 뭐냐? 세수를 했어. 그 다음에는 토너로 피부결을 한번 딱 정리하고 나서 저 스크럽 마스크라고 있죠. 자, 얘는 참숯이에요. 참숯. 그래서 팩이 까매. 그래서 일명 유산화에서는 시커먼스 팩이라고 불리웁니다. 참숯이라고 하는 건 모공 속에 있는 그 노폐물을 강하게 빼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딥클렌징을 하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는. 그런데 이 참숯이 코팩으로도 굉장히 유명했죠. 하지만 잘은 빼주는데 수분까지도 같이 빼앗아 간다라고 해서 참숯이 잘 안 나왔었어. 근데 10년 동안에 그 데이터가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런데도 유산화가 10년 후에 생뚱맞게 다시 죽어있던 시장이 참숯을 갖고 나옵니다. 여기에 다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잘 빼주고 그 자리를 잘 채워주고 수분도 다시 채워주고 보호막을 탄탄하게 해줄 수 있다는 자신감인 거예요. 그래서 곤약뿌리 추출물도 들어가 있고 아까 올리브올 특화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탄탄한 피부 장벽을 유지하는 데 매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스페셜 케어로 하고 나서 한 10분, 15분 정도 방치시켰다가 물 세안하시면 피부결이 장난이 아니에요. 피부결이 내 피부가 맞나 싶을 정도로 장난이 아님을 내 손끝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느끼는 건 확실하거든요. 이거를 좀 이따가 한번 진짜 분명히 체험을 해보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안 믿기는 눈빛에 그 의심스러운 분들이 많은데요. 데리고 오신 분들은 반만 해줘요. 반만. 다 해주지 마. 우리 반만 해줘요. 그래야 느끼지. 자, 그 다음에 퍼펙팅 토너로 다시 한번 피부결을 정리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시트 마스크를 딱 붙이는 완전 스페셜 케어죠. 얘를 붙이면 되는데 붙이기 이전에 아까 98%의 식물성 오일을 피부에 한번 발라주고 얘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더 빠르게, 더 깊숙이 흡수가 돼요. 한 얘도 10분, 15분 정도 붙이고 있다가 떼면 됩니다. 근데 그때 떼기 굉장히 아까워요. 시트가 아직도 촉촉하거든요. 그럴 때에는 팔, 무릎, 발 뒤꿈치 이런 데 닦아주고 닦았는데도 촉촉해. 그러면 남편 얼굴. 그렇게 해서 남편 쓰고 쓰셔야 되는데 알아봐라.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스페셜 케어 힐을 할 거예요. 상상하기 좋죠? 발뒤꿈치 닦은 걸로 그렇죠? 자, 스페셜 케어 2 아까 저런 방법이 있으면 또 하나는 이거예요.
이거는 좀 피부가 이제 환절기니까 많이 건조하죠. 그 건조해지는 그 딱 시기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세안을 하고 나서 토너로 정리하기 이전에 세럼으로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흡수가 또 달라요. 토너가 한번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세럼을 발랐을 때 그 흡수력과 그냥 바로 세럼을 발랐을 때 흡수력은 한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냥 쫙 흡수가 돼요. 그렇게 해서 세럼을 바르고 나서 나이트 젤, 그러니까 데이와 나이트는 두 가지 용이에요. 피부 타입별로. 다른 것들은 그렇게 나눠져 있지 않은데 아까 저 선크림, 건선용, 지성용, 저녁도 건성용, 지성용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젤 타입, 오일이 조금 덜 들어가 있는 가벼운 타입의 젤을 발라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피부에 영양을 한 번 더 주라는 거. 그리고 나서 세럼, 좀 피부를 더 환하게, 이거는 지금 스페셜 케어잖아요. 피부를 좀 더 환하게 밝혀야 되니까 브라이트닝 세럼을 쓰라는 거예요. 자, 가벼운 타입의 세럼들을 다 섞어서 복합적으로 쓰는 거예요. 크림 타입이 아니라 가벼운 텍스처, 오일이 덜 섞여 있는 거. 그리고 나서 오일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일로 한번 싹 발라주고 나서 마지막에는 모이스처 크림. 얘도 화이트닝 라인이죠. 크림. 가장 꾸덕한 타입인 거예요. 내가 제일 무거운 타입으로 점점 내려온 거예요. 크림을 발라줍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미스트로 얼굴에 뿌려주면 돼요. 거의 여기에 이제 미스트를 만들어서 많이 갖고 다니거든요. 흔들어서 미스트를 칙칙칙이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안 흘러내려요. 뚝뚝뚝 안 떨어져요. 그렇게 하니까 마무리는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스페셜 케어. 스페셜 케어를 내고 제품이 좀 많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나는 내 피부 나 완전히 일주일 안에 나 변신할 거면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좀 사용하셔도 좋은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스페셜 케어가 아니라 내가 평소에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세수 깨끗하게 했죠? 그리고 나면 토너를 빠뜨렸구나. 토너 뿌리고 세럼 바르시고 나이트 크림 혹은 젤 혹은 내가 화이트닝에 좀 더 신경을 쓴다라고 하면 아까 저 화이트 색깔의 작은 크림 선택해서 바르시면 돼요. 그리고 특히나 이 나이트 크림, 저는 이 나이트 크림을 굉장히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저 브라이트닝보다는. 브라이트닝은 뭐 저는 화장을 지우면 얼굴이 좀 누리끼리 해요. 근데 화장으로 가려지니까 뭐 괜찮아 막 이런 주의가 좀 있어가지고 이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일단은 영양을 주는 거에 저는 제 촉감에 이게 더 좋더라고요. 얘는 이제 진주가루가 또 들어있기도 하고 순간적으로 바르면 좀 환해지는 느낌이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부결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나는 변화의 그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장 애정하는 제품 중에 또 하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오일을 이제 마지막에 싹 발라주라는 거예요. 평상시 버전인 거예요. 그래서 오일을 제일 마지막에 바르는데 오일을 손바닥에 한 3방울 정도 뿌린 상태에서 손바닥에서 딱 비벼서 열을 내준 다음에 꾹꾹 눌러서 마무리를 해주는 거예요. 오일을 얼굴에 대고 딱 이렇게 바르는 게 아니라 손바닥에 열을 내서 해주면 흡수가 더 빨리 되고 딱 안착이 되는 느낌, 밀착이 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맥이나 지금 월드컵 기간 너무나 재밌죠. 치맥 그렇죠. 이번 주 금요일도 12시 다 응원하실 거죠. 어떻게 치맥 그런 날을 특별한 날은 빼고 나머지는 그냥 잠을 자시오. 내가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벽에 일어나서 그리시고 잠을 자시오. 그래야지 피부가 빨리 환해집니다. 우리 유산화 내에서 이렇게 보면 아직 이제 이 문화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모를 수 있겠지만 한 루비 에메랄드쯤 되시는 분들은 좀 힘듦이 있더라고요. 얼굴에 잠을 안 자고 열심히 막 하느라고 다이어트 내가 이제 펴 얼굴 싹 펴. 다크서클이 없어져. 편하게 달라져. 붓기가 그때부터 그게 잠이 잘 오거든.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오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만능 오일이에요. 처음에 저 오일이 나왔을 때 저는 약간 좀 별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피부 상태가 좋지 않았던 상태에서
속은 건조한데 그것도 자꾸 기름이 올라오니까 오일은 당연히 나한테 맞지 않아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전에도 오일을 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알고 보니 오일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주변에 되게 많고 오일을 굉장히 자주 애용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좀 몰랐어요. 제가 아예 관심이 없었으니까. 근데 오일도 천차만별이죠. 똑같은 장밋잎을 가져다가 추출을 해도 어떤 오일은 싸, 어떤 오일은 굉장히 비싸죠. 내 유산화에서 만든 저 페이셜 오일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종류의 오일들을 한 곳에 다 모아서 98%가 다 오일 성분으로 가득 채워가지고 최고급 오일이라는. 그래서 아까 향수랑 비교를 했었죠. 쟤를 밤에 이렇게 맡고 있으면 내 심적으로 뭔가가 되게 안정되는 느낌까지도 가져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 오일이 아까 미스트 만드는데도 저렇게 활용이 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미스트는 만들기 싫어. 근데 화장은 좀 빛났으면 좋겠고 화장이 자꾸 뜨니까 좀 밀착시켰으면 좋겠어 하면 팩트에다가 3방울 정도 그 다음에 내용을 붙여서 많이 두드려주면 밀착이 쫙 되면서 화장이 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지케어. 우리 애기들이나 지금 성인인데도 여기 코 옆에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그리고 아이들 막 여드름처럼 올라오는 거 그런 좁쌀 여드름에 저 피지케어를 하기에 이 오일이 너무나 적절해요. 그래서 오일을 뿌려준 상태에서 계속 문지르다 보면 이 오일과 이 손의 온도가 계속 밀착이 되면서 피지가 녹아져서 나오는 거를 여러분 느낄 수 있어요. 돌리다 보면 뭔가 알갱이가 같이 굴러다니거든요. 그거는 이 오일 안에 있는 호우바씨 오일이 이 피지를 녹여내는데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 짜지 말고 짜게 되면은 모공이 넓어지고 그 넓어진 모공 안에 다시 노폐물이 들어가서 또 넓어지고 트러블이 생기고 계속 악순환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결국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일은 사용하지 뭐라는 거야? 사용 안 하는 곳이. 사용 안 하는 곳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보면 우리 이제 겨울 되면 특히 머리 기신 분들 같은 경우에 정전기 많이 일어나죠. 물 헹굴 때 헹군 물에다가 저 오일을 한 3방울 정도 넣으세요. 확 푼 다음에 거기다 물을 헹궈주세요 마지막에. 그러면 정전기 발생이 잘 돼요. 그리고 우리가 발 뒤꿈치 이런 데 많이 갈라지고 그럼 겨울 되면 아파요. 거기에다가는 저 오일 같은 거 해서 같이 발라주고 아까 전에 얼굴 같은 데 해가지고 발랐어. 그러면 손바닥에 좀 남아있거든요. 손바닥이 흡수를 엄청 잘하잖아요. 얘가 다 먹어버리면 빨리 바르고 이렇게 그러고 나서 남은 남편 얼굴 그렇게 해서 계속 사용을 하시면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광녀 마사지. 이거는 아까 제가 그렇게 유비달트로 강조한 게 2개. 얘를 보니까 평균적으로 이 밀크 클렌저를 한 달에 한 통 반 정도, 리무버를 한 2통 정도 쓰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해보니. 근데 얘를 세포 주기 28일에 맞춰서 아침 저녁으로 딱 28일만 정말 한번 도전해보세요. 그러면 피부톤 자체가 정말 환해져요. 그러면은 광녀가 되는 거야. 광녀. 멀리서 봐도 그치? 그렇게 돼요. 그래서 얘를 진짜 한번 저 스킨패드가 그리고 유산에서 저 나온 스킨패드 같은 경우가 동그란 거, 네모난 거, 통통한 거, 납작한 거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저렇게 동그랗고 보풀이 잘 안 나게 적어도 나름의 이제 기술인 거예요. 근데 패드가 절대 저렴한 그런 막 스킨패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이 6,000원 얼마인가 그죠? 근데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요만큼의 리필도 이만큼이 갖춰요. 굉장히 오래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반 뭐 더 페이스샵 뭐 올리브영에서 하는 거랑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뭐 돈 좀 아끼겠다 해가지고 거기 가지 말고 똑같다. 그러니까 저기다가 더 좋은 제품도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살살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화장솜이 많으면 피부 장벽을 되려 좋게 하려다가 더 망가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건조해지지 않게끔 솜이 건조해지지 않게끔 사용을 하시는 거에 집중을 해주세요. 이 혈색이 정말 계속 마사지를 솔직히 아침 저녁 하다 보면 리프 순환이 확 되면서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좋지 않은 성분들로 마사지를 해서는 피부에 계속해서 넣어주면 안 되니까 안전한 성분으로 그리고 피부 각질이 있어야 피부가 보호막 역할을 하는데 매일매일 하는 이 클렌징으로 각질
물질에서 날아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걸 날아가지 않게 하면서 피부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는 제품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침 저녁을 했을 때는 진짜 밝아집니다. 우리 어머니 꼭 해보세요. 꼭 해보세요. 진짜 40대가 될 거예요. 이미 사용하고 계세요. 이렇게 진짜 해서 아침 저녁으로 10분씩 투자를 꾸준히 해서 한번 해보세요. 아셨죠? 자, 그렇게 하고 하면 광녀가 된다. 그리고 촉촉이팩. 촉촉이팩은 쟤는 뭐냐면 이 바디로션이에요. 바디로션에 우리 아까 오일 그리고 이프라임 비타민 E예요. 네. 먹는 비타민 E인데 제가 캡슐 형태로 되어 있어서 쟤를 게임을 한번 터트리면 안에 있는 오일이 나와요. 근데 비타민 E 자체가 뭐냐면 세포의 보호막, 세포를 재생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비타민 E가 많이 들어간 재생연고 크림 같은 경우에는 고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처가 났을 때, 화상 입었을 때 발라줘도 급격하게 나빠진다라고 쓸 때 그 말을 쓰는 거죠. 굉장히 빠르게 좋아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요리하다가 기름 튀기거나 그랬을 때도 캡슐, 뭐 했을 때도 캡슐 터트리고 껍질 먹어도 돼요. 그렇잖아,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저 바디너리셔에다가 캡슐을 한 2개 정도 터트리고요. 저 오일 같이 섞어서 건조한 부분에 내가 발라도 되고 아까처럼 뒤꿈치에 바르고 랩핑해서 마사지 해도 돼요. 그리고 한 10분, 15분 정도 있다가 떼어내주고 그렇게 하면은 그 건조했던 부분이 빠르게 완화되는 거, 젊어지는 세포이 솔솔 하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얼굴에 요즘에 인셀 땡이라고 해서 주변에 화장품 많죠. 그거를 한 통을 막 일주일 안에 다 써라 막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근데 유산화 이 좋은 제품을 내가 한 일주일에 다 쓰려고 하면은 너무 손이 떨리죠. 그럴 때 근데 그 기분을 내고 싶어. 그럼 이거 하시면 돼요. 바디로션에 이프라임에 오일 섞어서 한 5cm만큼 바르세요. 딱 바르고 그리고 흡수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무시면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때처럼 살짝 밀리거든요. 그거를 물로 세안을 해서 털어내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되게 급건조했던 거를 빠르게 완화시켜주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촉촉이팩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봤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아니지만 이제 바디, 헤어. 우리 이 머리, 이 몸 다 피부죠. 근데 특히나 이 두피 관리가 잘 돼야 우리 노화가 되는 데 있어서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중력에 의해서 우리는 위에서 아래로 피부가 처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피에서 탄탄하게 잡아주면 덜 처지죠. 그래서 이 두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이 샴푸와 린스인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계면활성제 들어가 있지, 미네랄 오일 들어가 있지 이런 샴푸를 가지고 마사지하고 방치했다가 헹궈내주고 하면 그 방치하는 그 시간 동안 계속 흡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2번째 영상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화장실은 습도가 높기 때문에 더 빠르게 피부에 흡수가 된다라고 하죠. 근데 이 제품들은 샴푸나 린스는 다 욕실에 두고 쓰는 거잖아요. 우리 안방에서 머리 감지 않잖아,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을 꼭 사용을 하시라는 거예요. 합성계면 활성제 아니고 피부를 모공을 막아버리면 미네랄 오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샴푸를 2번씩 하세요, 남성들도. 그래서 한 번은 싹 해서 닦아주는 거, 메이크업 지우는 것처럼 한 번은 싹 해서 빠르게 헹궈내고 2번째는 여자분들은 머리를 물기를 좀 꽉 짜준 상태에서 되게 조금만 한 엄지손톱 이 정도만 해서 하면은 거품이 엄청 많이 나요. 2번씩 쓰라고 하니까 팔아먹으려고 많이 팔아먹으려고 저거 작업하는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얘기하는데 그렇게 차이가 안 납니다. 일주일에 2-3번씩 투샴푸를 꼭 해주세요. 그러면 이 두피가 건강해져요. 그렇게 되면 쫀쫀해지고 그 지루성이나 비듬이 자꾸 떨어진다거나 자꾸 툭하면 한 반나절밖에 안 지났는데 막 기름도 떡 져가지고 막 그런 분들이 많이 좋아진다라는 거. 그리고 일단은 모근이 그 두피 모공 속이 탄탄해지니까 이 머리카락이 잡는 힘이 강해져요. 그러면 강하게 잡히니까 뽕이 산다. 우리 뽕이 확 사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B군이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샴푸까지 같이 바꿔주면 탈모에 대한 고민이 있는 분들은 엄청 도움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반드시 린스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특히 머리가 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합성되면 미네랄 오일이 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유산화 샴푸 같은 경우에는 머릿결이 약간 좀 빳빳하다라는 느낌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린스를 통해서 이렇게 염색으로 손상된 모발 그리고 내가 어떤 자외선이나 유해한 것들로부터 계속 공격받은 내 모발에 영향을 이제 주는다는 거예요. 샴푸는 깨끗하게 씻어냈다라고 하면 린스는 영향을 주는 단계.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사용을 하셔라라는 거. 그리고 이제 몸. 우리가 얼굴은 많이 관리를 하죠. 일단은 가장 많이 먼저 보이는 거니까. 근데 몸은 사실 잘 그렇게 꼼꼼하게 얼굴처럼 하진 않아요. 아이크림을 눈에 바르지 다른 데 막 바르지 않잖아요. 근데 몸도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 우리가 정말 집에 가서 이렇게 몸을 벗어서 이렇게 벗어서 스타일러에 넣으면 너무 좋겠죠. 털어주면 다음에 다시 입고 나오고. 근데 그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매일같이 잘 씻어줘야 되는데 매일 때를 밀 수도 없어. 힘드니까. 그죠? 그때 쓰면 너무나 좋은 게 바로 샤워젤인 거예요. 얘를 몸 안에다가 딱 발라놓고 그냥 기다리세요. 그러면 각질이니까 살살살 녹여냅니다. 저는 얘를 만나고 나서 때를 안 밀었어요. 때를 안 민지 지금 한 4년 되는 것 같아요. 혹시 몰라서 목욕탕을 안 가요. 혹시 몰라서. 안 나오겠지만 혹시 몰라서. 그래서 얘를 그렇게 사용하셔도 되고 제가 오전에 이제 알려드렸던 건데 이 샤워젤을 그냥 마른 몸에다가 한 10번, 15번 정도 펌핑을 해서 또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팔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해보세요. 쟤를 마른 몸에다가 그냥 바르는 거예요. 다. 그리고 나서 한 10분, 15분 정도 동안 양치하고 아까 전에 저거 클렌징 저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몸을 싹 닦으면요 되게 뭐 온천 갔다 나온 것처럼 되게 뽀송뽀송하고 촉촉한 그런 피부를 느끼실 수가 있어요. 사기 같죠? 사기 같죠? 한번 해보셔라. 그리고 나서 바르죠. 근데 나는 좀 건조해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프라임 혹은 오일 섞어서 발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주 핫한 청자 미스트 청자 미스트라는 제가 이름을 붙여봤어요. 우리 유산화 이 그룹을 이끄는 최고의 세계 1위에 빛나는 박청자의 그 청자 고려 청자의 그 청자 어찌됐든 빛나는 청자 그래서 청자 미스트예요. 퍼펙트 토너라고 하면은 아까 그 스킨 그 토너 공명 전체의 한 3분의 2 정도 하고 아까 얘기했죠? 세럼, 젤, 그리고 화이트닝 세럼, 화이트닝 크림, 오일, 페이셜 오일 꾹꾹 해서 6번 그리고 먹는 프라임 해서 저거를 한 통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한 통은 내가 좀 뭐 많다라고 하면은 옆에 가로하고 들어가 있죠? 공병 지금 나눠준 이 공병에는 저 정도 양인 거예요. 10번, 10병은 3, 3, 3 그렇게 해서 얘를 많이 흔들어서 섞어줍니다. 그러면 다 섞여요. 나중에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신기하게 다 섞여요. 그렇게 하고 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수시로 건조할 때, 이렇게 실내에 오래 있을 때, 회사 생활하면서 낮에 사무실에 있을 때 수시로 이제 뿌려주면 피부가 아까처럼 광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주말에 집에 있을 때에는 조금 귀찮아. 뭔가 이렇게 하기가. 그럼 세수하고 나서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얘를 그냥 수시로 그냥 뿌려요. 아깝다게 다 없애고 세수만 하고 계속 그렇게도 해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는 거. 광녀 마스트 경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안전한데 기능이 정말 탁월해요. 그리고 가격은 3, 4, 5만 원대밖에 하지 않습니다. 일반 백화점이나 우리 마트 가서도 화장품이 거의 다 그 정도 해요. 근데 거기에 써있는 성분들이 보면 결코 좋지 않아요. 근데 다 싹 뺐어. 그리고 먹는 걸로도 충분할 뭘 자꾸 말이 왜 이러지? 집에 가고 싶나 봐. 자, 근데 항산화 성분을 화장품 안에 다 그대로 쏙 넣었잖아요. 그렇게 고가의 성분들을 잘 고르고 골라서 넣었는데 가격이 정말 합리적인 거죠. 우리가 정말 싼 거 싸게 사면 싼 거 산 거예요. 근데 비싼 거를 싸게 사면 정말 잘 샀다라고 얘기하죠. 바로 이게 그 제품인 거예요. 정말 잘 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퀄리티라는 거 꼭 경험을 해보시고 3개월 경험했는데 아니야. 그럼 딴 거 쓰세요. 그 정도는 다시 있다라는 거죠. 꼭 써보시길 바랍니다. 자, 제 피부가 이거는 그래도 많이 좋아졌을 때 찍어놓은 사진이에요. 저는 햇빛
그래서 맨날 병원 가서 약 타서 바르고 약 타서 먹고 그리고 나서 화장품을 그렇게 찾아 돌아다녔어요. 왜냐면은 화장품만 제대로 바뀌면 피부가 좋아질 거라는 아니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죠. 20대 중반부터 시작된 거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약국 화장품, 피부과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은 특히나 더 좋은 걸 알았어요. 왜냐면 피부과 전문가들 있잖아요. 그들이 만든 거니까 쓰면 좋아지겠지.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안 써본 화장품이 없어. 다 써봤는데도 좋아지질 않고 속은 너무 건조하고 너무 땡기고 트러블은 자꾸 저기 완만하게 나고 기름기는 또 얼마나 그렇게 끼는지. 그래서 그 기름종이 있죠. 하니색. 저는 그거가 없으면 불안했어요. 항상 찍어냈거든요. 근데 이게 기름이 미친듯이 자꾸 뿜어낸다라고 하는 거는 내 피부 밸런스 자체가 유수분 밸런스가 완전히 깨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름이 자꾸 올라오니까 나는 닦아내고 피부 입장에서는 수분이 너무 부족하니까 기름이라도 자꾸 이제 뿜어내는 건데 그냥 내가 자꾸 닦아내니까 또 뿜어내고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런 기본 상식을 아예 모르고 계속 화장품만 찾아왔던 그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유선아를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그 제품만 먹고 화장품 거들떠도 사실 안 봤어요. 초반에는. 왜냐하면 안 써본 게 없었기 때문에 얘한테는 그닥 신뢰가 가지 않았어요. 화장품은 다 거기서 거기야 라는 생각이 머리에 완전히 박혀있던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이걸 일로써 제대로 한번 해봐야지라는 마음이 들면서 그때부터 세럼 하나, 토너 하나 이렇게 쓴 거예요. 그렇게 된 지금이 이렇게 전체 풀세트를 두고 쓰면서 피부가 점점점 좋아진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셀라비브 전문 강사까지가 되는 거예요. 인생 역전이죠. 그래서 앞으로 점점점 더 피부가 저는 좋아지고 있더라고.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을 3년 만에, 5년 만에 만나는 게 어떻게 보면 두려운 나이이기도 해요. 왜냐면 이제 너무 이제 오랜 시간 지내고 만나는 거니까 변해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 싫은 거죠. 근데 저는 점점 자신이 있더라고요. 점점.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게 될 때마다 이제 보는 거죠. 거봐. 내가 그때 쓰라고 했지. 너 안 썼지. 그 사이에 난 젊어졌고 너는 그만큼 늙었지. 이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할 수 있다.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3년, 4년, 5년 내 친구들은 50, 60, 70, 80으로 보일 때 나는 그것보다 10년 이상 다 더 젊어 보일 수 있을 만큼의 최고봉의 제품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써보고 안 써보면 알 수가 없잖아. 그죠? 삼겹살도 먹어본 놈이 먹고 소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고 하는 거잖아요. 써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꼭 써보고 체험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내가 변화가 되면 주변에서 다 물어봐요. 뭐 쓰는 거야? 뭐 먹는 거야? 궁금하면 물어보잖아요. 여자들은 딱 만나자마자 보는 게 얼굴이야. 일단은 제 눈이 잘못들었어. 이런 복수 맞았네. 이런 세팅이 이렇게 다 스킨이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외적인 부분이 이게 남녀노소, 나이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다 큰 관심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가장 기초가 되는 거를 셀라비브와 함께 꼭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곧 걸어다니는 셀라비브, 곧 브랜드가 되는 그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자,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